내가 원하는 지역 다들 있을 거예요. 직주 근접, 학주 근접. 그리고 내 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 대출 어느 정도 끼면 그거에 맞는 공인중개사를 몇 분 찾습니다. 날짜 정해서 가서 봐. 보면 나도 알잖아요. 거기 주소를.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미소 빵긋빵긋 해주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을 켜가지고 집품 앱을 보세요. 네, 한번 거기 확인해보죠. 주소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중개사님 없이 따로 또 가봐. 음. 팁을 추립니다. 최종적으로 후보가 하나가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영이네 행복주택 윤인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품의 김기범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새학기 시즌, 이사 시즌이 또 다가오게 되잖아요. 엄청 이사합니다. 1, 2월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집 구할 때 이런 집 구해야 된다. 꿀팁, 그리고 정보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집 구할 때 이런 거 확인하잖아요. 거기 남양이야? 남양 가야 따뜻해. 물, 수압 체크. 그런 전통적인 방법도 있는가 하면 요즘에 나오는 새로운 방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네. 일단 전통적인 방법. 좀 잘못 알고 있는 거 하나 있어요. 물 틀 때 주방 물 틀. 화장실 변기 물 괜히 한번 내려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동시에 해야 돼요. 동시에. 주방에 물 틀어놓고 화장실 물 틀어놓고 변기 물을 내려야 돼요. 그랬을 때 얘들이 어떻게 되나. 맞아요. 그래야 수압 체크지. 맞아요. 하나만 열어보면 잘 나오지. 실제로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죠. 네. 있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수압이 달라지거나 물 온도가 달라지거나 목욕하다가 아 추워 막 이런 거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리뷰가 있더라고요. 세탁기를 돌리면 화장실 물이 안 나온대. 네. 이거를 누가 알려줘? 공인중개사님이 알려주지 않잖아요. 집주인이 알려주지 않잖아. 그렇죠.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리뷰는 집품에서 찾아갈 네. 수 있다. 또 여기 리뷰 중에 한 곳은 성남에 있는 한 집인데 화장실 수압도 문제인데 네. 하수구 역류가 1년에 한 번씩 있대요. 아. 그래서 화장실이랑 다용도실 이런 데가 계속 오물이 역류하고 하수구 냄새가 난다라고 해요. 가서 보시면 적당히 나오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실 수는 있는데 이거 역류한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도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그런데 혹시나 냄새가 난다 하면 조심해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리뷰에 누군가가 써주시는 게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비싼 우리 성남에 네. 이런 게 있다니. 또 이제 진짜 꿀팁들이 있어요. 저녁에 좀 가보는 거.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사실 저녁 시간대가 많잖아요. 맞아요. 잠자는 시간이 훨씬 많고 낮에 가서 봤을 때랑 저녁에 봤을 때, 주말에 봤을 때는 완전 다릅니다. 맞아요. 그런 거 시간대 체크해서 확인해보기. 네. 낮에 보실 때도 여기 가로등이 이렇게 있구나를 확인하고 가실 수는 있는데 밤에 보면 이 가로등 밝기도 다 다를 수도 있고 그죠. 꺼져가지고 막 안 나오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밤길이 어떤지 밤에 내가 이렇게 찾아갈 때 무섭거나 위험한 곳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밤에 배달 오토바이들이 많이 다니면 시끄럽다라는 리뷰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내가 주로 생활할 시간대에 한번 가보시면 아 이런 느낌의 동네에서 내가 생활을 하겠구나를 체험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어요. 체험하기 힘들다면 지품에서 예전에 소개해 주셨던 것 중에 사진 찍고 동영상 촬영해야 된다. 네. 이거 되게 와닿거든요. 네.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집주인 분들이 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가끔 가다 보면 입주할 때와 퇴실할 때 말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할 때는 괜찮았는데 너가 있는 동안 이게 부서졌다 또는 있던 게 없어졌다 막 이러면서 퇴실 때 비용을 청구를 하거나 보증금에서 떼고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증거 자료를 남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저희 리뷰 중에도 있는데 대구 달서구의 한 리뷰예요. 집주인이 보수 요청을 하면 되게 인색하다. 그래서 입주 전에 최대한 구석구석 찍어놓고 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리뷰를 남겨주신 것도 있고 이거는 서울의 한 리뷰인데 집주인이 헬임 이랬다 저랬다 말 바꾸는 거를 녹음하고 문자 사진으로 증거를 남기고 그래서 사는 데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곧 탈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리뷰를 남겨주셨어요. 이런 리뷰가 있는 곳은 반드시 사진, 동영상 무조건 해야 된다. 맞아요. 전 소카 이용하잖아요. 네. 차 빌릴 때도 밖에 타이어 찍고 그쵸. 왼쪽에서 찍고 다 찍는데 맞아요. 집은 왜 안 찍냐고. 집이 훨씬 비싼데. 그리고 오히려 렌트카 업체들은 보험도 들여져 있고 하니까 맞아. 관대하잖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확인이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집은 2년 동안 너가 있는 동안 너가 잘못한 거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집주인 기억에는 이게 있었던 거 같은데. 맞아요. 달라질 수가 있죠. 예전에 어떤 네. 리뷰 중에 돋보기로 맞아요. 스크래치 차단했다는 맞아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때문에 필요하다. 그럼 그건 바닥을 다 하나씩
그리고 요즘에 이슈가 관리비가 엄청 말이 많아요. 그 맞습니다. 제2의 월세. 또 월세보다 많다. 요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관리비 이런 게 많아서 실제로도 얼른 구하실 때 가보면 여기 방값이 되게 싸네 하고 들어가 보면 관리비가 다른 곳에 2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미리 말이라도 해주면 괜찮은데 네. 들어가서 생활을 해봤는데 관리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야금야금 관리비를 뭐 매달 올린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좀 많이 있어요. 월세를 못 올리니까 집주인이 계속 관리비를 올린다. 리뷰가 충분히 나옵니다. 특히나 집품 리뷰에는 리뷰 제일 첫 번째가 관리비 및 생활요금. 네. 이걸 먼저 쓰게 돼 있어. 그래서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생활요금이 보통 어떤지 처음부터 그냥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충격적인 리뷰 중에 하나가 전세로 계약하고 비료 이중월세 따로 받고 관리비도 따로 받는데 경비도 없고 1층 현관 보안도 안 해놓고 분리수거대도 안 만들어놔서 개판임. 개판임.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 또 있어 밑에. 집주인 성향 자체가 말이 안 통한 사람이다. 관리비만 받기 좋아해요. 건물 자체 관리도 잘 되는 편도 아니고 세금 더 내기 싫어서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받아요.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분은 심지어 건물 노후로 인해서 생긴 문제도 집주인이 아니라 임차인이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와. 20년 된 보일러, 세탁기, 에어컨을 임차인 보고 고치라고. 이 정도면 수리해줄 사람을 가는 그렇죠. 이런 집은 걸러야 된다. 걸러야 됩니다. 옛날에 몰랐지? 이제 다 알아. 네. 관악로 관리비가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차이가 엄청 있잖아요. 저희는 평으로 치면 21평 정도 되는 집이고 제 친구 사는 데는 원룸 조그만한 오피스텔인데 관리비가 거기가 훨씬 많이 나와요. 와. 20만 원 진짜 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와. 우리는 한 14만 원? 뭐 이렇게 되는데 네. 그때 관리비 비교해보고 서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피스텔이 네. 일반용이 아니라 상업용으로 내더라고요. 그게 좀 더 비싸더라고요. 그 요금 책정되는 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더 꼼꼼하게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세대수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죠. 상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계식 주상이 있는지 뭐 이런 거 따라 많이 달라지니까 그런 거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리뷰 중에도 보면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한 리뷰인데 여기에도 오피스텔이에요. 관리비가 20에서 30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부담이 될 때가 있네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친구분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이런 데는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고 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30이면. 그쵸.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집 구하기 꿀팁으로 얘기했던 물 잘 나오는지, 뭐 나면 해는 잘 들어오는지, 또 관리비는 어떤지, 집주인의 어떤 상태 그런 것들 많이 봤는데 이런 거는 어디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정보가 모여있는 비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냥 막 어중이떠중이 자료 모은 게 아니라 다 여러분이 남기신 리뷰예요. 맞아요. 블라인드, 자플래닝 이런 거다. 평점도 매길 수 있고요. 살아본 사람들의 어떤 경험담, 후기 이런 거 보고 집을 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내가 원하는 지역 다들 있을 거예요. 직주 근접, 학주 근접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지역을 내가 정했다. 그리고 내 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 대출 어느 정도 끼면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정했으면 그거에 맞는 공인중개사를 몇 분 찾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괜찮고 뭐 피터팬 괜찮고 그런 데서 물건을 몇 개 봐요. 몇 개 있다고 하면 날짜 정해서 가서 봐. 보면 나도 알잖아요. 거기 주소를. 너무 중개사분 말만 믿지 말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미소 빵긋빵긋 해주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을 켜가지고 집품 앱을 보세요. 네, 한번 확인해 거기 보셔야죠. 주소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제품에서 후기를 보시면 임장에서 놓쳤던 부분들 또는 중개사가 말해주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리뷰를 보고 아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구나. 그러면 중개사님 없이 따로 또 가봐. 리뷰에 뭐 저녁에 너무 시끄러워요. 아니면 배달 오토바이가 많아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난 또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제품 리뷰를 통해서 확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추립니다. 최종적으로 후보가 하나가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직까지 화두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입니다. 이슈가 발생한 지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는 안전하지 않나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앞서 터졌던 전세 사기가 결국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때 위험했던 집은 지금도 위험하고 관악구도 하나 나왔던데. 맞아요. 등기부등본, 뭐 건축물 대장 또는 신탁원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 집에 빚이 있는지 압류 들어간 건 없는지 전세권 설정 등기 이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전세 지키는 방법에서 영상을 보고 참조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체불 이력이 있는지 그쵸. 없는지 압류 이런 내역이 거는 있는지 진짜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살펴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집중해서 보증금 리포트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는 원하는 곳의 주소를 적어가지고 저희한테 접수를 하시면 저희가 그곳에 있는 공적 정보들을 다 한 번씩 떼서 보고 시세도 비교를 해서 보증금이 위험한지 아닌지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범죄 이력이거든요. 돈 그쵸. 안 줄여준 거는. 그렇죠. 그런 게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없다. 그러면 이제 가서 계약을 안심하고 찍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 네. 또 그것도 있을 것 같아.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 뭐가 안 된다던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깎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아니면 이걸 좀 해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중개사분한테 이 집 안전한지 뭐 등본 같은 거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안전해요 라면서 등본을 주는데 이게 또 위조된 경우도 있대요. 그래요? 물론 뭐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이런 공문서를 위조할 줄은. 그래서 직접 떼보실 필요도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도 직접 저희가 최신 자료로 발급을 받아가지고 리포트를 제작해드리기 때문에 중개사나 집주인에서 떼어주는 것만 믿지 마시고. 막 하루 차이로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 괜찮으시겠지만 요즘 중개사님 못 믿겠다, 감정평가서도 못 믿겠다 이런 거 많거든요. 그런 거 꼭 확인을 해서 계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아영이네와 함께 할인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영이네 행복주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5,000원 쿠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혜택 받아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위험해요 요즘에. 특히나 다가구 들어가시는 분들. 보통 집 구하면 나랑 중개사님, 집주인 셋을 끝이잖아요. 정보의 비대칭성이 너무 큽니다. 나는 이 사람이 주는 것만 선택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꼭 제품 리뷰 그거 보셨으면 좋겠고, 또 나아가서 제품 리포트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집을 구할 때 나만 알고 있었던 꿀팁, 이 팁은 정말 도움이 됐다 하신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구했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런 거 남겨주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뵈면 좋겠어요. 접수는 공짜 아영이네. 효과. 안녕히 계세요. 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을 피하고 싶다면 집품에서 확인하세요. 까꿍 우뚝 우뚝 잘한다.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바이바이.